안녕하세요. 이루신문 심현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뽕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GOT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피디님?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E, M 이상, G, 그램 이상, O, 오스카, T, 톤 이상 합쳐서 EGOT. 미국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4개의 상이고 이 4개의 상을 모두 수상한 국가가 이 EGOT의 지위에 올랐다. 저도 이런 표현을 몰랐는데 BBC에서 이런 표현으로 기사 썼더라고요. 한국이 드디어 EGOT에 오르는. 사실은 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오스카 아카데미상이죠. 그리고 뭐 빌보드. 왜냐하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50대 60대 그 이상 연령도 젊은 시절에 오스카상 받은 영화를 보고, 그때는 상을 안 받아도 오스카상에 그 노미네이트만 된 영화도 그걸 굉장히 포스트에 크게 써붙일 정도, 몇 개 부분 노미네이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후보가 돼도 영광인 상이었고, 빌보드 차트 음반 가게에서 늘 나눠줬죠. 그거 보면서 그 빌보드 차트에 한국 노래가 올라갈 거라고, 오스카상을 한국 영화 받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죠. 아니, 그런 시절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게 다 깨져버렸죠. 우리가 기억하는 첫 번째 쾌거는 2020년 제92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작품상을 비롯해가지고 무려 4개 부문을 휩쓸었죠. 아니, 그 전에만 해도 오스카상의 그 지금 국제영화상인데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도 못 올랐거든요. 한국 영화가 후보에만 올라도 너무 좋겠다 막 그랬었는데 한 번에 그냥 수상도 아닌 작품상까지 주요 몸 4개를 석권했죠. 그리고 그해 8월 달에 드디어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백 1위에 올랐죠. 강남스타일이 2위를 꽤 오랜 기간 했지만 1위를 끝내 못 찍어가지고 아쉬워했었는데 드디어 한을 풀고 1위 곡이 나왔고,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라이프 고즈온이 또 1위에 올랐는데 의미가 달라요. 다이너마이트는 BTS의 노래긴 하지만 한국어 가사가 없는 미국 가사 노래였는데 라이프 고즈온은 처음으로 한국어 가사로 된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는 영광이었죠. 다만 빌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미보다는 약간 그 단계가 낮아서 이 BGOT에 느끼지 못하는 상이긴 해요. 그래도 뭐 우리 입장에서 빌보드 1위가 어디예요. BTS는 그 이후에 앨범만 나오면 그냥 BTS 핫백 1위예요. 근데 이제 완전체 활동이 깨지고 군복무하는 기간에 개별 앨범을 내서 BTS 멤버들도 1위 오르기도 했고, 이제 뭐 빌보드 정도는 뭐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참 BTS 없으면 이런 생각 못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거만해졌죠. 그 오스카에서 기생충이 큰 영광을 안았지만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배우 부문에서 상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뭐 굉장히 다양한 부문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작품상과 뭐 주연상을 비롯한 배우 부문인데 그 아쉬움을 딱 1년 만에 풀어버렸어요. 2021년 93회 아카데미에서 미나리의 윤여정이 여우 조연상을 받았죠. 이로써 2년 연속 한국 영화인이 상을 받았고 게다가 작품으로 배우로 모두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2022년 9월달에는 74회 에미상에서 오징어 게임이 6개 부문인가 후보로 올라가지고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 이정재가 나무주연상을 받았죠. 에미상도 우리가 뭐 상상도 못 해보던 상이었는데, 물론 뭐 한국 드라마이긴 하지만 넷플릭스 드라마이기도 했죠.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하지만 뭐 사실 보면 한류의 시작점이 드라마였음을 감안하면 드디어 그 어려운 고지도 넘어섰죠. 그리고 이제 그 연예계 이야기는 아니지만 2024년 10월 달에 저도 저녁 때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림원에서 연락이 왔죠. 한국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한국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이자 모두가 많이 기다렸던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사실은 뭐 노벨 문학상을 언젠가는 한강 작가가 받을 거라는 관측이 있던 시절이긴 했지만 너무 깜짝 놀라는 발표여가지고 많이들 좀 놀라고 그래서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죠. K 컨텐츠는 굉장히 이미 글로벌적인 인기를 많이 얻고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연예계에서 나온 뭐 K 영화, K 드라마, K 팝 이런 거였는데 노벨 문학상까지 받으면서 K 컬처, K 문화 자체가 글로벌화됐다라는 게 비로소 입증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최근 한국 창작 뮤지컬이 어쩌다 해피엔딩 토니상에서 작품상을 비롯해가지고 6관왕을 차지했어요. 정말 엄청난 성과죠. 제가 또 얘기하면 연차와 나이가 나오는데 기자 초년병 때 대학로에서 한국 최초의 창작 뮤지컬이라고 막 했던 작품을 막 홍보를 돕고 막 그래줬.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처음에
초연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실패를 했었는데 그 뮤지컬에 굉장히 그 당시 잘 나가던 뭐 김성경 씨라든지 잘 나가던 뮤지컬 배우들이 아 이런 창작 뮤지컬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두 번째 2연 할 때는 되게 규모를 키워서 했거든요. A급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그게 굉장히 잘 됐어가지고 제가 김성경 씨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러고 20년이 훌쩍 지나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창작 뮤지컬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전히 뮤지컬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영국 웨스트엔드나 미국 브로드웨이 작품을 한국에서 번안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건 굉장히 큰 공연장에서 뭐 요즘엔 거의 이제 가격이 한 20만 원까지 갔어요. 이제 지금 위키드가 제가 보니까 한 19만 원까지 갔던데 뭐 비싸고 뭐 그냥 엄청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티켓팅도 어렵고 막 그런데 그런 뮤지컬이 있는가 하면 대학로를 중심으로 창작 뮤지컬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창작 뮤지컬에 대한 지원, 특히 대구시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지원 같은 걸 통해서 창작 뮤지컬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그 성과물로 한국인의 이야기를 다룬 어쩌다 해피엔딩이 지난해 브로드웨이에 진출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뒀고 저도 한 10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고 해가지고 야 한국이 이제 하다 토니상에 노미네이트 되는구나. 전 상 받을 거라고는 뭐 전혀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또 이번에도 역시 후보 올랐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기뻤었는데 어우 작품상을 비롯해가지고 그냥 주요 부문 6개를 석권하면서 굉장한 기쁨을 누리게 됐죠. 이로써 오스카, 에미상, 토니상도 휩쓸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지오티의 지위를 갖춘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래미는 1993년에 소프라노 조수미가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미를 가장 빨리 받은 거였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래미상이 한국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우선 조수미 씨가 받은 건 1993년으로 꽤 오래전 일이기도 했고 두 번째는 그래미상을 받을 뻔 못 받은 가수가 몇 명 있기 때문이죠. 바로 BTS죠. BTS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음반계를 대표하는 빌보드 차트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상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미국 3대 음악상 중에서 유독 가장 권위가 있는 그래미에서는 상을 못 받았어요. 역시 그래미에서도 후보에 올랐는데 많은 이들이 후보에 오른 것도 대단하다. 후보에 오른 거 의미를 두자 이렇게 생각했었죠. 왜냐하면 이 그래미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백인 위주의 상이기 때문에 뭐 비백인 아티스트에게는 상을 안 준다. 이런 색깔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오스카도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오스카는 어느 순간부터 포용성, 다양성 이런 거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면서 기생충부터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이제 그 해외 작품들이 많이 상을 받고 있는데 그래미는 그래도 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미의 최근 변화의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올해 열렸던 67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올해 음반상을 비욘세가 받았어요. 비욘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99번 후보에 올랐어요. 총 99번 후보에 올랐어요. 그래서 99번 중에 32개의 그래미상을 수집해간 팝의 여왕이에요. 그럼에도 제 기억에 4번인가 올해 음반상을 받을 막 유력한 후보라고 거론됐었는데 다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백인 위주구나 여기는. 그 대단한 팝의 여왕 비욘세마저도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래미에서는 올해 음반상을 받지 못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비난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올해 음반상을 받았죠. 물론 이제 비욘세도 약간 노력을 한 게 그래미에서 가장 사랑하는,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컨트리 뮤직이 가장 기본인데 이번에 이제 비욘세가 컨트리 뮤직을 가지고 음반을 만들면서 그걸 가지고 올해 음반상을 받았죠. 그러니까는 비욘세도 노력을 했고 그래미도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미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필즈라고 이 6개 부문상이 가장 본상인데 이번에 이 6개 부문 중에 3개 부문을 흑인 아티스트가 받았어요. 그래미의 어떤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약간 그 편파성 뭐 이런 뭐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 때문에 굉장히 그래미를 비판했던 가수가 이번에 상을 받으면서 화해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미 역시 드디어 오스카처럼 다양성, 포용성 이런 쪽으로 기조를 변화한 상황인 거죠. 그래미는 변했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나라 아티스트 중에 가장 그래미에 좀 가까운 아티스트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BTS죠. 다행히 요 중요한 시점, 토니상으로 드디어 BGOT의 지위에 올라선 이 시점에 BTS 멤버 5명이 거의 한 달 사이에 다 그 병행음을 맞추면서 드디어 완전 철동이 가능해졌죠. BTS가 새 음반을 내면 저는 이번에도 뭐 빌보드 핫100 정도는 가볍게 1위를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BTS가 대단하지만 BTS이기 때문에 상을 받긴 했지만 BTS만으로 받은 건 아니거든요. 한국 K-팝 문화의 어떤 저력이 BTS를 통해서
꽃이 피어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2년간 더 숙성이 됐고 이제 BTS 돌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BTS 통해 가지고 K-팝이 한 단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뭐 빌보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변화하기 시작한 그래미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미 조수미 씨가 그래미상을 받았지만 K-팝이 받은 적은 없거든요. 지금 전 세계 한류의 중심에 있는 K-팝. 그렇기 때문에 BTS까지도 그래미를 받는다면 한 단계 더 완성형 BGOT의 지위가 되지 않을까. 이미 우리는 외신이 인정할 만큼 그런 지위를 갖춘 전 세계 최고의 컨텐츠 강국이 됐지만 이제 돌아온 BTS가 내년에 아니면 내년 좀 시간이 짧으니까 내후년에라도 그래미까지 다시 받아준다면 정말 너무 기쁜 국뽕의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칩니다. BTS 돌아와주셔서 반갑고 고맙고 저희 채널도 BTS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좀 힘겨움이 있었는데 이제 많은 BTS 소식을 전하면서 저희 채널에 그 숨겨져 있던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희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